공인중개사의 장점들을 말할 때 고소득 전문 직업에 퇴직 후 할 수 있는 정년이 없는 직업이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했다가는 1년도 못 버팁니다. 경기 침체나 부동산 거래 하락과도 상관없이 적은 경험과 자본, 그리고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개업하는 경우 벌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거래량이 급락하면서 공인중개사의 폐업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부문의 부동산 거래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더 악화된 시장 상황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 등으로 오랜 경험을 쌓아 충분한 트레이닝을 거친 이후 개업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현직 공인중개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부동산 사무소 개업 이후 겪게 되는 현실적 문제점 등을 소개해드리고 개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매물이 없어서 망합니다. 좋은 매물이 없으니 그에 따른 손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A 부동산은 로얄동 로얄층에 올수리 되어 있는 매매 물건을 한 개만 가지고 있고 다른 B, C, D 부동산은 그 물건은 없고 5개의 저층 매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 동안 한 건도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 부동산은 그 매물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매물이 없어서 망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많이 올려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다면 나에겐 안 좋은 매물만 있어서 손님이 없는 겁니다. 좋은 매물은 신규 부동산에 접수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철저한 매물 물건 싸움입니다. 또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매물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는 평상시 공동중개를 잘하던 A 부동산도 공동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B나 C 부동산에 손님이 와서 그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A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던지 저녁 늦게야 볼 수 있다 등으로 핑계를 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매물은 굳이 공동중개로 수수료를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하락세 상황에서는 매수자도 줄어들어 폐업을 하는 부동산 사무소가 많아지지만 이런 와중에도 계약을 잘하는 부동산은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들은 대부분 그 단지에서 오래된 부동산들입니다. 이 부동산들은 급매물이나 좋은 매물은 항상 독차지합니다. 이유는 입주 때부터 집주인들의 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동산이나 중간에 인수한 부동산들은 매물이 오지도 않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거래하던 부동산은 끝까지 거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로운 부동산들이 많이 생겨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처음 거래하던 곳에 내놓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거래하는 부동산이 임차인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새로운 식당이 생기면 한 번쯤 가보게 되고 그곳이 괜찮으면 가던 곳을 바꾸기도 하지만 부동산은 대부분 한 번 거래한 곳을 계속 거래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들과의 경쟁은 많은 시간과 버틸 수 있는 자본만이 갭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부동산은 충분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운 업종입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해 문만 열어놓으면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들이 찾아와 돌아가는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개업하고 한동안은 좋은 매물은 공동중개로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매물의 집주인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그 시간을 버티는 충분한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달 동안 소공으로 일을 해 웬만큼 경험을 쌓았다면 대부분은 창업할 사무소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몇 달 동안 일해보고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무했던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고 들은 게 다가 아닙니다. 오랜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개업하시면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든 분양업체에서 분양 영업을 하든 최소 2, 3년의 경험은 가지고 창업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분야별로 사무소 입지 조건, 광고 방법, 고객 응대 방식, 그리고 계약 시 기재하는 특약사항 등이 모두 다릅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동네마다 그리고 임대인마다 일반적인 특약 기재 내용이 다르고 요구사항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임대인들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 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특약을 기재했다가는 초보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라고 시작하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은 안 되겠다라며 다시 물건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는 사항들을 다 집어넣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후 집주인들 성향이 파악되면 하나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단지 내에서 아파트 매매 전세만 전문으로 하든지 상가 밀집지에서 점포 임대만 전문으로 하든지 한 분야만 전적으로 한다고 해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달달달 외웠던 6권의 부동산 이론서는 실무에서는 10분의 1도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법의 건폐율 용적률의 숫자는 상위법의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부산시 건축조례 등 그 지역의 건축조례마다 상이해 사무실을 개업하는 지역에서 다시 조례를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난 아파트만 할 거라서 아파트 관련 법규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옆 동네 주택가의 집주인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단지 내 아파트 집주인이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모르고 있으면 이 부동산은 잘 모르는 집이라고 무시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가서 저 집은 부동산 법규를 잘 모른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전문성 결여는 집주인들의 방문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 공개자료 등을 항상 확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리가 아니었던 곳에 개업을 하든 하던 곳을 인수해 개업을 하든 반겨주는 주변 중개사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2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해 모임에 가입한 그룹의 부동산과 가입하지 않은 그룹의 부동산들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곳은 기존 모임에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친목 정도의 모임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도 가끔 나오지만 분해 모임 회원 중개사들과 신규 개업 중개사들과의 트러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오픈하고 나면 수많은 집주인들이 찾아옵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양질의 좋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못 시키거나 진행을 하지 않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 부동산들이 잘하지 않는 오래된 집이나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집에 전세권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신규 부동산들은 이런 물건만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새 집보다는 오래된 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울의 신축 밀집 지역인 모 동네는 원룸 오피스텔이 포화 상태라서 새집 임대인들이 수십 군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들의 경쟁 구도가 아닌 집주인 경쟁 구도인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그 동네 부동산에서 취급하지 않는 집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전세만을 고집하거나 임차인의 전세금을 오랫동안 빼주지 않는 집 등의 고질적인 임대인들과 전세 사기 가망성이 보이는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의 집주인들이 찾아와 수수료를 더 챙겨준다고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건의 경우 진행을 하기 전 현 임차인과 그 집 관련해서 대화를 꼭 나눠봐야 합니다. 얼마 동안 전세금을 받지 못했으며 집주인의 여력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현 임차인이 그 동네에 수많은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무도 손님을 데려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처 부동산 대표라는 분이 찾아와 이런 물건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라고 말한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발굴해 놓은 좋은 물건을 광고 올리는 순간
힘 안 들이고 자기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세계에 발을 내디디면 이 일을 하다 자격증을 취득해 오픈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 직업에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갑질과 타 부동산의 비매너 영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